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9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속보로 나왔던 부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뉴스케일 파워 계약 체결 임박했다. 자, 요 기사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뜯어보면서, 월요일에는 주가에 어떤 반영 요소로 사용될 것인가, 이 부분 뜯어보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명실상부한 주도주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주도주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꾹꾹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항상 영상을 제작할 때 그냥 차트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시장과 산업과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드리죠. 저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항상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3천억 다루면서도 항상 스타펀드 배상을 받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이론이냐 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과거로 회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제 영상을 보면서 2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최근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셨다가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서서 조금 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두산 에너비티 말고 하나오션을 들어갔으면 진짜 큰 수익을 냈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주식타자 안 교수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여기서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외국인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은 무엇이죠? 맞아, 이 박스권 전략만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나는 그냥 말 듣지 않고요. 기타 어떤 유튜버들이 에너빌리티 팔고 삼성전자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쫓아갔더니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다. 야, 2차 전지 사라고 해서 2차 전지를 그렇게 샀더니 결국은 큰 재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2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끌고 오실 수 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만 원 평단가, 2만 5천 원 평단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주가 조정 나오는 부분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분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항상 고봉에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고봉에 쫓아가니까 나중에 무엇을 한다? 빨리 안 움직이네. 매도해 버리겠어.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 삼성전자나 막 2차전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즉 정말 많이 오르는 종목도 중간에 끌어먹기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도만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한번 꼭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명실상부한 주도주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황제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도 여러분께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끊지 마시고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해외 주식 차트를 딱 틀어놓고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의 급락에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급락할 것이다. 얘가 상승했기 때문에 두산의 밑으로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잘 보게 되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4월부터 올랐어요.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는 6월부터 올랐어요. 얘가 얘를 겨니는 겁니까? 아니죠. 그쵸? 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뉴스케일 파워사의 이 급락은 결국은 대주주의 매도 이야기 나왔지만 여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나왔죠? 실적 쇼크가 나왔죠. 실적 쇼크 나오면서 빠진 거예요. 지금 단순히 지금 이게 무슨 뭐 SMR 원전 정책이 빠그러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투자 전략까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자, 지금 오늘 나온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뉴스케일 파워 계약 임박. 자, 가만히 볼게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 급락 나오자마자 이 말이 나오고 있죠. 뭡니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주재했던 SMR 전용 라인에 대한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죠? 자, 쭉쭉 볼게요. 지금 SMR 관련된 매출 비중이 26%는 뉴스케일 바이 수주와 엑스에너지 수주 본격화를 반영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뉴스케일 파서로부터
96기, 기존 48기인데 따버리죠. X에너지로부터는 36기, 기존 22기 수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원전 부분에서 기존 가이던스 내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3조, 그리고 하반기 수주 시에는 이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사와의 계약 체결이 임박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뜻이죠? 맞아요. 계산식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산에너비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산했던 방식에서 수주 금액이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에너빌리티를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의 상승과 여기까지의 상승은 끌어내라고 했죠. 왜 끌어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에너빌리티의 사업 부분은 바로 가스터빈과 SMR 두 가지로 이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자, 이게 뭐죠? BHI, 복합, 화력발전. 이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서 같이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관련된 사업. 그죠? 여기서 체코 원전권 확정되고 올랐죠. 이때 제가 친구 녀석 하나, 아들이라고 할까요? 하나 붙여드렸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완만한 이 부분의 조정 과정과 상승에서 이런 친구 녀석들, 즉 후배 녀석들을 많이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아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폭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주가 상승률 끝났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오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때로는 시장이라는 부분은 에너빌리티로 수급적인 환경이 이쪽으로 위로 베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수급들은 뭐죠? 낙폭과대주로 몰리기도 한다. 삼성전자라는 이쪽으로 몰리기도 한다. 새로운 같은 주도주인 하나오션으로 수급이 몰리기도 한다. 결국은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완만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다시 한 번 더 맞아요. 나도 이제 신고가 뚫어낼 거야 라고 해서 한 방에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는 구간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봐요. 만일에 이 횡보하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살 거라고요. 무조건 살 거라고요. 그리고 팔지를 않을 거예요. 왜 팔지 않을까요? 계속 오르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외도의 과정이 합당한 외도이면 오케이. 근데 합당하지 않은 외도를 하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다가 다른 거 넘어갔더니 수익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시 살까요? 안 교수님 다시 살까요? 이런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의 구간대에서 흔들리는 게 아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이런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쪽으로도 돈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쪽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면 중소형주 이런 애들을 딸려서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거 IT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삼성전자 움직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쥐타짜 교수님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끌고 갈 수 있겠냐. 그리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 녀석을 정확히 파악하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 BH가 움직이는구나. 여기서 움직이는구나. 그럼 태웅이라는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냐. 왜 그럴까?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예요. 경험. 경험은 뭐죠? 때로는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고 관세 부과됐을 때 모두가 팔고 싶어질 때 모두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관세 부과에서 내가 평가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맞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큰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손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기회를 주는 이게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된다. 자, 손실을 계속적으로 보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손실에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죠. 10번 틀려요. 한 번 맞힌 거에 내가 맞췄었어 이 생각을 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에 치중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전반적인 시장의 사이클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4월 6일자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죠. 4월 6일자에 정확히 보여드리죠. 자, 이 부분 4월 6일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이때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내용이 좀 재미있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4월 6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일요일 오후 3시 45분 전 세계 시장의 급락 대응 전략 200조 운용사든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이혼할 각오로 노출할게요 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긴급 원전은 나중에 보시되 가스터빈으로 보시죠 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36분 9초짜리 영상 훼손하려고 하더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같이 한번 이 자막을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이 진짜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달았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넉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2025년 4월 6일자. 자, 모두가 원전에 빠져들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왜 이걸 보여드릴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장중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해 드리지 않습니까?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탄장 교수입니다. 일요일입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먼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가 아닌데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폭을 확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하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탄핵 사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건 줄 알았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오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공매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차 거래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각 공시마다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공시에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미국에 있는 뉴스캐스터로부터 미확정 보도가 나오면서 과거와 똑같은 5월 28일과 똑같은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유상증자건이 있었던 이 부분에서 IR 공시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점을 찍으면서 결국은 여기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 체코원 정권이 있었을 때도 이 부분에서 공시 나오면서 미확정 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사실이고 과거에 5월 28일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자, 지금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관세다 뭐다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해외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뉴스케일 파워사라고 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최근에 공급 계약에 대한 미확정 이슈가 나왔던 이 기업은 20% 빠졌다가 마이너스 10%까지 지금 완전 급락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다 빠졌다 이거요. 그리고 또 뭐죠?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표도 뭐 이틀 동안 급락 나왔어요. 근데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시장은 한 번 더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 가격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23,000원 밑에서는 그냥 우리가 분할로 매수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마무리되면 주가가 위로 솟구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전자공시사항을 보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있었던 걸 가만히 보게 되면 3월 25일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거 여러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정말 먼 데에 나와서 컴퓨터를 제가 빌려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있었던 미국 뉴스케일 파워사의 지분 투자 전략적 투자자로서 뉴스케일 파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규모의 기자재 공급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 사건이잖아요. 과거와 똑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되냐?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된다. 하도 이게 막 임원진들이 매수 매도하니까 이게 아유, 자, 이게 여기죠. 최근에 총 3건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 보게 되면 사우디 관련이죠. 사우디 관련. 이게 뭐죠? 복합 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합 발전.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3월 13일에 또 나왔던 게 2조 2천억 그리고 8,800억짜리죠. 역시나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지금 그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죠. 복합 발전. 복합 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복합 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왜 이걸 중요시 여긴다고 했죠? 오늘 이 영상 같이 뜯어볼 거예요. BHI 사우디에서 올해 첫 대규모 수주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거 뭐였어요? 복합 화력 발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친구 녀석 하나를 붙여드렸잖아요. 그죠?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캐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이었어요. 알래스카. 자, 관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서 LNG 가스를 사라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왜 성지의 영상이 되는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쥐다자 안교수 딱 이렇게 찍히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보도록 할게요. 자칫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금 국내까지 들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LNG를 사길 바란다. 그죠? 자, 결국 뭐냐면 관세 피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 거 막 이제 막 그 사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한테까지 관세를 매기지 마세요. 우리는 별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지사가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봐요. 알래스카 LNG 사라. 분명히 미국도 요구한 거다. 한번 왔었죠? 직접 와서. 지금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자, 정리해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봐봐요.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겪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관세를 다운시켜 줄 수 있다는 코멘트를 한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오르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서 이걸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경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얘기할까 하다가 자, SMR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원전, 자, 신재생 에너지의 한 단락에 포함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배를 운행하고 하는 것을 SMR로 할게요. 트럼프 정책의 의지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는 사라졌다. 그러나 강한 드라이빙 정책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체코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닌 4월, 5월로 넘기겠다. 최종 확정이라는 거를.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에너빌리티는 이미 지금 파악을 해놓은 거야. 뭘 파악을 해놓은 거냐면 앞으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일단 원전 하나로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뭘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LNG, 사우디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지? 알래스카. 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LNG 가스 사라.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미국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LNG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미 공포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여러분들이 단순히 원전 SMR 하나로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왜 주가가 불확실성 해소됐는데 못 올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일정, SMR 관련된 부분의 일정이나 원전 관련된 일정은 일단 전자공시를 통해서 5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이벤트는 뭐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바로 LNG 관련된 터빈 이슈, 복합발전소 이슈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주에 주가는 급락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여 두산 엔더빌리티의 주가도 이렇게 20%까지 급락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SMR 관련된 주기기 다루는 업체 유관성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두산레베티의 주가는 맞아. LNG, 가스 복합 발전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매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타이밍 잡아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까? 또는 버티기 들어가야 됩니까? 버티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됐어요? 너무 긴 영상이었죠?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영상 지금 10분? 9분까지 봤는데 너 전달하려고 하는 소식이 뭐야 도대체 짜증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 대차거래,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수량의 감소가 되었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매수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신용잔고 현황이 바로 뭐 증가되기 시작해서 개미털기 과정이다. 이걸 원하시나요? 돈 버는 기술 아닙니까? 왜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여기서 오를 이슈는 터빈, 복합화력 발전 정확히 찍고 어떤 중수형줄 거래하고 간다. 오케이. 뭐? 태움. 이렇게 끼고 가는 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슈퍼 황제주라는 표현을 한번 드려볼 텐데 하나오션도 제가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 말고도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황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산일전, 전력기기 쪽이잖아요.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조선, 전력기기, 바로 이쪽 두산에비티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공부하는 채널인데 리딩방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털리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해드렸어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강조했던 부분은 언제냐면 4월 달에 4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절대 팔아야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 자, 여기서 전저점에서 편입했다고 한다면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해서 4월 9일자 말씀드렸죠. 그죠?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이 방에 있는 듯 하네요. 그죠? 개미털기 과정에 속지 마세요. 이 말씀 드렸고 이 가격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오션도 64,000원대 저희 진입가네요. 관세 부과됐을 때였어요. 이때 여러분께 털리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 했고요. BHI라는 종목 두산에비티 가는 길에 설탕 한 스푼 넣어두자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스터빈으로 한번 가스터빈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말씀을 드렸고 태웅이란 종목을 중간중간 과정에서도요. SMR 터졌네?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SMR 거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뭐 태웅이란 종목도 자 당당히 신고가 아니냐. 그죠? 재료는 항상 나중에 나오는 법입니다라고 해서 최근에도 좀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는데 정말 많이 올랐죠.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건 5월 23일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는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 영상 올라간 하단란에도 링크 주소 남겨놓을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4월 달에 모두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산일전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5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었어요. 이 종목들이 전부 다 관세를 피해갔고 하나오션도 피해갔고 두산에비트 피해갔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정한 황제주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평가액이 10배, 20배 되고 이제 뭐 이런 파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중수형주도 거래하면서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진정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차트 보는 거래 요것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쪽이 좀 힘이 몰리는구나. 그러면 나는 밑에 샀으니까 그래 버티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확산을 시키는 거래. 그죠? 중소형주를 확산시키는 거래. 그리고 맞아요. 알짜의 종목들을 뭐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래. 이게 정말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처럼 그리고 HD 현대일렉, 산일전기 이런 종목처럼 2025년을 주도할 수 있는 황제주 하나를 좀 선정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010-2644-8462에요. 제가 자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010-2644-8462.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황제.
두산 NWT 황제주 맞아요. 추가적인 상승 분명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황제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하나 꼽아놓은 거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제대로 승부를 내면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십시오. 1년, 2년 지났을 때 이야 주식 투자 이거 진짜 어렵지 않은 거구나. 때로는 무엇이죠? 맞아. 주가 조정 나올 수 있어. 그 힘들이 타짜가 이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오면 맞아? 맞아요.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이 월요일에 만일에 얘가 지금 경고 종목이 지정됐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주다가 딱 훼손 나올 때 나중에 보세요. 만일에 횡보하거나 밑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 돈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급이 몰려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결정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만일에 또 삼성전자라는 슈퍼 대형주가 지금 또 애플 이슈 나오고 엔비디아 이제 호재 나왔거든요. 이게 힘을 빨아들이면서 쭉쭉쭉 이제 반등을 줘요. 막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를 끌어올리진 않을 수 있어. 왜? 돈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타짜가 이런 말 했구나. 중소형주 똘망똘망한 거 또 하나 준다고 했는데 시장을 이해하면서 뭐 한다? 너그러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중 라이브도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황제주 여러분들 드리는 거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셔서 편입해 보시면 큰 수익 되실 거예요. 두사비티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상승 한계 있지 않나요? 라는 분들은 한 30% 40%좀 덜어 놓으시면 이 종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연말에 그래도 4배 5배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올랐던 거 아시죠? 010-2644-846입니다. 황제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까지도 같이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반드시 와서 공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런 잔파동에 흔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죠. 아니죠. 명실상부한 주도주 맞죠. 100원 차이로 밀린 겁니다. 100원 차이로. 100원 차이로 밀렸지만 조정은 위아래 박스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정확한 타이밍에 만일에 꼭 사야 되는 타이밍이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는 신호가 온다고 한다면 앞서 4월 9일자의 영상을 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트럼프의 LNG 정책 관련된 부분에 가스터빈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HI 편입해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자로 타이밍이라도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안교수였고요. 여러분들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랄게요. 자, 이 부분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 제가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264484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라고 해서 한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연령도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인생의 선배님들인지 아닌지 황제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황제주를 여러분들 좀 편입할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 황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월요일에 라이브에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